영산단 우리 시조님 그 태생지입니다. 태생지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거기서 참배도 하시고 복 많이 받고 오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정원들이십니다. 이곳에서 제가 지난번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결과들 토대로 해서 이 시조님에 대한 말씀을 기왕 오셨으니까 좀 알고 가시라고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메모한 대로만 쭉 좀 나열하면서 순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정말 잘 좀 기억하셨다가 또 후손들에게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장절공 신순겸 장군님 잘 아시죠? 예, 말씀 듣고 오셨죠? 우리 시조님은 고려앙조의 개국 1등 공신이라고도 알고 오셨죠? 네. 고려앙조의 개국 1등 공신일 뿐만 아니라 공신당의 벽에 화상이 올라있는 사만벽상 공신이시기도 합니다. 벌써 공신이 2개죠. 자, 그 다음에 숭의전이라고 경기도에 있는데 이 숭의전에 태조를 비롯한 4분의 왕이 모셔져 있고 16명의 공신이 있는데 거기에 배양 공신으로 들어있는 태조 배양 공신이십니다. 몇 가지죠? 3가지. 그리고 위사 전망 공신이십니다. 4가지죠. 이렇게 4가지 공신을 갖고 있는 분은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 없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이번 그 학술 발표회 작년 11월 27일 여기 곡성에 있었던 학술 발표회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그 학술 발표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조신 장절공 신 숭자 겸자 시조님이 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 5,000년 역사에서 4개의 공신으로 취향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많이 현창 그분을 막 우리가 빛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후손들이 더 빛났어요. 후손들이 5만 원짜리 뭐 신사임당도 있고 그분을 빛내지 못한 그런 우리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휴대폰에 이렇게 기록을 쭉 해왔는데 자꾸 이게 지워지네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곡성에서는 일찍이 성왕신우로 모셨습니다. 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면 신우로 모셨겠습니까? 신이에요, 신. 요즘 이제 곡성군에 가서 제가 이렇게 곡성군에서 신으로까지 모신 분을 곡성군은 왜 이렇게 자갈만 깔아놓고 있냐 하고 제가 가서 얘기했더니 신이면은 기독교에서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최고로 모시는 그런 신으로 인정해 주신 분입니다. 곡성군. 영산단 다녀오셨지만 이 영산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조님이 태어난 곳이죠. 악강지라고도 합니다. 태생지, 악강지. 악강지는 뭐냐? 설명드리셨겠지만 훌륭한 분이 태어나신 곳은 악강지라고 합니다. 악강지. 그래서 우리 영산단은 바로 그 고령리 그 일대가 우리 시조님이 태어난 악강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이 곡성에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으로 이렇게 모셨던 이런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시조님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덕양서원입니다. 이게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입니다. 제가 얘기를 지금 1100년이 다 되셨는데 우리 시조님이 태어나신 지가 1100년 다 됐는데
그 1100년 동안 얘기를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우리 시장님이 태어나신 그 악강지 영산단 오늘 다녀오시고 그 단소에 가서 제사도 모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무튼 이 덕양서원은 450년대 영산단은 1929년에 설단이 됐습니다만은 이 덕양서원은 일찍이 1589년,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기억이 될 겁니다. 1589년이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1589년 그때 이곳에 뭐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일대에는 서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서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서원이 어떤 사람이 이 서원에 배양이 되냐면 학자들이 배양, 훌륭한 학자들이 배양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장군이 배양이 됩니다. 장군이. 얼마나 훌륭하신 장군이면 장군님을 금방도 보셨지만 우리 시조님 한 분만 배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원 중에 여러 사람이 같이 다 배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조님은 여기에 한 분만 배양되어 있어요. 한 분만. 방금도 거기 입회를 보셨지만 한 분만 배양되어 있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 오랜 역사를 또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임진왜란 1592년에 진지 3년 만에 불이 타요. 불이 탑니다. 그러죠? 또 그 후에 그래서 불이 타니까 탔는데 여기 지금 사원만 남고 여기 덕양서원이라는 협판만 남았다고 그래요. 다 탔는데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중수하기 시작했고 뭐 중수한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중수 거듭 이렇게 해오면서 오늘에 이렇게 이르고 있는 그런 서원인데 이 서원은 누가 옆에서 이거 좀 자꾸 좀 나오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도와줄게. 사람이 그래서 곡성에서는 이렇게 성왕신으로 모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항해도 평산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우리가 평산 심장인 것이 항해도 평산에서 우리가 관양을 받았죠. 왕건한테. 그래서 이제 항해도 평산에 가면 태사사라고 하는 이렇게 덕양사, 여기는 지금 덕양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 입구에 보면. 근데 덕양사처럼 태사사가 있어요. 태사사. 근데 그 태사사는 앞에다가 삼자를 넣어서 삼태사사라고 할 때도 있고 사자를 넣어서 사태사사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삼태사사일 때는 세 분을 배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조이신 숙자겸자 할아버지 그리고 유금필 그리고 복지겸 이런 일등 공신들 세 명을 배양할 때는 삼태사사 또 혹자는 네 명이 배양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경까지 넣어서 사태사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태사사의 주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공신들 중에서도 1등 우리 시조 할아버지 1등 공신들만 배양된 태사사에서도 주신으로 모셔져 있어요. 나머지는 배양이 있어요. 여기도 한 번만 이렇게 모셔져 있어도 이렇게 해서 모신 유적지가 전국에 11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불러드리겠습니다. 11곳. 저도 다 모르겠어요. 11곳의 유적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정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곳 한번 불러드려볼까요? 우선 춘천묘소 가보신 분들 계시죠? 네. 동분 3개로 해서 춘천묘소 그 다음에 태사사 방금 말했던 평산의 태사사 숭의전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 4명이 배양된 거기에 모셔져 있고 16공신이 배양된 숭의전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 덕양서원 또 대구의 표충제예요. 그 다음에 동양서원이라고 저기
여기 평산에 있어요. 동양서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윤리사, 도포서원. 도포서원은 또 어디가 있냐면은 춘천가 있습니다. 춘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없어요, 이 건물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복원해야 됩니다, 지금. 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불타고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복원해야 되고, 도포서원, 그다음에 윤리사. 충청남도에 있죠, 윤리사.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경백사, 그 다음에 영산단, 그리고 오시던 길에 그 태안사라고 있는 절이 있는데, 태안사는 아마 우리 대종 중에서 인정을 잘 안 하고 있는 곳이라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군단이라고 하는 그 장군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조님을 모시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11군데. 그 중에서도 여기 덕양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한 분 이렇게 배양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450년이 된 가장 오래된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 11곳을 모두 다 국가가 신의 명칭을 부여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유적지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고려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100년 동안을 유지해 오면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시조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우리 시조님은 기병장군, 일단 궁예정권 말에, 아마 그 태조 왕건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궁예정권 말에 기병장군, 918년에 태조 왕건을 태조로 모시면서 고려를 개국하면서 마군 장군, 그래서 300호의 시급을 받았다. 300호가 그냥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과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족의 반열에 오르고 기병을 총괄지휘한 마군 대장군, 기병 총사령관에 이르십니다. 기병 총사령관.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시면서 그 전공을 많이 세우십니다. 대구 공산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대구 공산 전투에서 견훤, 그때는 경상도 전라도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이 견훤은 원래 상주분이었어요. 상주, 경상도 상주 있죠, 경상북도. 거기 분이었는데 여기 와서 후백제 왕이 돼 있었고, 우리 시조님은 여기 또 곡성분이었는데 저기 대경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마군 대장군까지 오르시고 최고 사령관까지 오르시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나니까 태조 왕건이 동생 능길이라고 하는 분과 아들 보를 원윤으로 임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큼 후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건의 지시로 대구에 지묘사를 만들었습니다. 지묘사 그 지묘동이죠. 그 지묘동 거기 자주 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묘동에다 지묘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분을 잘 추앙을 해라 이렇게 왕건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묘사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묘사를 창건하고 태조 왕건 묘정에 배양된 충절의 대명사요 역전의 용장이고 맹장으로 조선시대 왕들에 의해서 팔관회를 개최해주고 팔관회 얘기도 하려면 엄청 많습니다. 이 가상이 일어나서 춤을 췄다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다 말씀 못 드리고 중요한 것만 말씀. 남할 여초, 이게
신라말 고려초에 태어난 마군 대장군으로서 시대의 길이나요 태생지 문제 등으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훌륭하신 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00년 역사에서 공신이 4개 갖고 계시는 이런 훌륭한 시조님을 이제는 우리가 학술대의 그 역사학자들, 지금도 제가 아까 보신 분들은 보셨습니다만 10분의 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곧 책자로 또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학술 발표 대행이었고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나오면 그 책자에 보면 너무너무 자세히 연구들을 많이 해놓으시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해가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덕양서원, 지금 여기는 전남 기념물 56호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표충사는 대구광역시 기념물 1호로 되어 있죠. 네. 또 춘천 묘소도 기념물, 강원도 문화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 문화재로 되다 보니까 관리가 덜 되고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또 국가가 뭐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도의사가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사가 아니면 사적지가 되면은 국가에서 와서 이제 다 해줄 거예요. 전문 해설사가 해설을 해줘요. 우리 시조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와서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제가 계속 올 수가 없어요. 저도 직장이 있고 또 광주에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꼭 드려야 되고,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 오시는데 우리 시조님에 대한 뭔가 자긍심을 갖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거기 가서 봤더니 뭐 집들만 있고 뭐 옛날 집들만 있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그 훌륭하신 우리 시조님, 내가 이 집안으로 시집 와서 정말 참 장하도 잘 됐다. 그래서 내 후손도 박수 한번 제안할 때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광주에서 시속 130km로 가속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양서원과 용산단 그리고 저기 춘천 묘소 그리고 대구의 순절단 그 표충사, 이곳을 저희들이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대종 중에서 도의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상암공파 도의사님 오셨습니다. 금택 도의사님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 발표 끝나고 했으니 내일 모레 16일 날 저와 대종중 문화부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합니다. 이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이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제가 16일 날 오후 2시에 문화재청의 담당자 국장들하고 지금 약속을 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뭐 저 덕양서원 도의사 신인은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누구 대종중 도의사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정원 전체 70만 정원들이 모든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야만이 1100년 만에 이분이 이제 눈물을 거두시고 편히 거의 잠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가시겠다는 의미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몰라 그런데 그 나무에 지금 거북 형태가 많아요. 거북 형태가 거북은 뭐 어떤 의미에서 뭐 나무를 저렇게 했는가 한 가지하고 그 성인물이라고 해가 있는데 그걸 잘 몰라, 뜻을 잘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 얘기를 해줘만 좋겠습니다. 부회장님 짤 가면 거기 저 하얀 저기 책자 좀 갖다 주시면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책자 지금 제가 그 도의사실에 놔둔 책자 좀 갖다 주십시오. 저기 지금 그 거북이 형태로 저렇게 막 나무들을 잘 해놨거든요. 저거는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들을 이렇게 거북이 형태로 해놨는데
여기를 그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해 주신 분들이 그냥 이쁘게 관리하려고 그냥 해놓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성인문 또 산악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자에 있어서 제가 보면 저 성인문은 지금 우리 시조님께서 이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쳐 어질인자 인을 이뤘기에 성인이다 이렇게 의미로 성인문이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성인문.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외산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산악문인데 이것도 우리 이 문을 출입하는 자가 우리 시조님을 우러러 경무하여 의관을 정지하고 몸을 굽혀 엄숙한 자세를 취하라 하는 의미로 산악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여기 지금 기적 비각은 이것은 이게 이제 불이 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차례 이렇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고치면서 불이 탔는데, 불이 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정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친목도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이 다 타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대영군이 이 서원들을 다 회체를 시켰어요. 그럴 때 이제 1871년에 해체이 됐는데 이 서원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랬는데 1881년에 여쪽에 관찰사로 오신 누구더라? 그분이 저 기적 비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슨 빙고 아마 이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1881년에 이 덕양서원이 해체돼 가지고 서원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그 아쉬움을 후손들이 저 비에다 담아서 세운 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의사가 4월 1일부로 맡았기 때문에 저 옆에다가 저 비문에 대한 설명도 이제 좀 붙이고 여러 가지 좀 정비들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다음에 오시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덕양서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바쁘시다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